국내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환자 수는 오늘도 100명대에 머물렀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안교회와 휘경동 PC방 관련 확진자가 최소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에서 전기 검침원을 포함해 직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학교 개학이 4월로 더 미뤄질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화요일엔 개학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200명을 넘어서는 등 유럽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이 대유행의 진원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내일 0시부터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차에 탄 채 검사를 받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마스크 오구제를 시작한 뒤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어서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어제 107명이 늘어 모두 8,086명이 됐습니다. 새로 나오는 환자 수가 사흘 연속 100명대에 머물고는 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유럽에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안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아내야 하는데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들 중심으로 국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에서 인근 PC방으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 환자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데요. 오늘 첫 소식 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대문구는 어젯밤 주민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휘경동 PC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2명은 해당 PC방을 방문했고 1명의 가족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확진된 중랑구에 사는 60대 여성도 이 가족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안교회에서 PC방으로 이어지는 집단 감염 확진 환자가 최소 1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구로 콜센터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동안교회 전도사와 교인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동료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교인이 들린 PC방에선 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용자의 어머니인 70대 여성과 이 여성을 돌본 요양보호사 2명도 확진됐습니다. 교회에서 PC방으로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겁니다. 특히 PC방을 여러 차례 방문한 확진자가 많아 연쇄 감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고객 명단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락처가 확인된 1,200여 명에겐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먼저 4명이 의심 증상이 있다고 밝혀 진단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를 실천해달라고 권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이 PC방을 찾았던 20대 남성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는 대학교 구내식당과 연구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들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감염이 이어지자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시립대 대학원생이던 26살 남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일과 3월 6일 두 차례 동대문구 휘경동의 PC방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집단 감염 증상을 보였던 곳입니다. 이후 PC방 감염 소식을 들은 A씨는 지난 일요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대학원 연구실과 교내 학생 식당을 수차례 들렀습니다. 대학가 근처 원룸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식당과 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A씨가 방문한 건물의 방역을 마친 후 일정 기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에서도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8일 약 15분간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방학 중이라 도서관에 사람이 없었고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는 방역을 한 후 오늘 오전부터 도서관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도 입학식과 개강을 미루면서 개강 후에도 몇 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구로 콜센터에서는 오늘 확진 환자가 6명 더 확인됐습니다. 2차, 3차 감염도 걱정인데요. 콜센터 직원이 다닌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간호조무사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고승혁 기자입니다. 구로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이틀째 1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일단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11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동일 건물 직원이 82명, 그리고 접촉자가 33명입니다. 대책본부 발표를 포함해 오늘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모두 집단 감염이 발생한 11층 콜센터 직원과 그 접촉자입니다. 문제는 2, 3차 감염입니다.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교회에서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서 콜센터 직원이 다니는 교회에선 오늘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간호조무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도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바이러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대구에서도 또 다른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MCS 남동지사인데요. 바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영 기자, 한전 MCS면 정기검침하는 것 아닌가요? 검침원도 감염됐으면 검침원과 만난 사람들이 또 감염된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네, 확진자들이 나온 회사는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MCS 남동지사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정기검침원과 관리자 등 1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사이로 감염이 번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의 지인이고 구체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졌던 대구시 콜센터들은 잠시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요. 네, 대구시가 시내 콜센터 68곳에 대해 직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7곳에서 63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신천지 교인이 콜센터 내 최초 확진자로 파악됐는데요. 대부분 신천지 신도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대부분 신천지 신도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구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콜센터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인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새로 나오는 환자 수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죠. 그래도 여전히 집단 감염은 또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건당국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오늘 대구는 62명, 경북은 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북은 4월 연속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까지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143명입니다. 확산세는 분명 꺾였지만 아직까지 국면 전환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온 86살 여성으로 기저질환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신천지 최대 기념일 아닙니까? 신천지가 아무 행사도 안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오늘 대구 쪽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었습니까? 네, 3월 14일은 해마다 대규모 행사가 열렸던 신천지 창립 기념일입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이 또 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3일 신천지는 오늘 행사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신천지 주요 시설 41곳에 대해 집단으로 모였는지 또 집회가 열렸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상황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 중 하나죠. 세종 정부청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 기자, 지금까지는 세종청사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세종청사로 못 갔네요. 네, 이곳은 서울 당산역 근처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브리핑실입니다.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할 때 이곳에서도 이렇게 텔레비전과 마이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듣고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늘고 또 당국에서도 건물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저희 취재진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세종시 복지부 건물 브리핑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오늘도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해양수산부가 직원 약 800명을 검사했고 오늘 그 전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1명 더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이로써 해수부 내 확진자는 26명, 그리고 세종청사 내 공무원 확진자는 30명이 됐습니다. 해수부 확진자 대부분은 건물 4층에서 나왔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5층에서 1명 더 추가됐습니다. 5층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오늘로 2명째입니다. 아직 감염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늘면 아무래도 행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방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청사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채 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 연결 통로와 옥상 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주 3회 실시하고 네, 어제부터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시차를 두고 조정하는 등 유연 근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기자들에게도 권고사항이 전달이 됐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같은 건물에 있던 해수부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오자 기자단에게 기자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예, 세종청사 상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오늘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환자대 동선을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던데 새로 나온 대책들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규모가 큰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3교대 근무나 재택근무로 사업장 밀집도를 절반 밑으로 낮추는 게 주 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르면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는데요. 확진자의 방문 장소, 이동 수단은 공개를 하되 주소나 직장 같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가 환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까지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개학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죠. 오는 23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었는데 여기서 더 미뤄야 되는 건 아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4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며칠 뒤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주말 자녀를 데리고 모처럼 도심 공원을 찾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감염 위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만지기도 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커서 4월 정도에 개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학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학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 관리가 되고 또 그렇게 소독 관리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3주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데다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석한 회의에선 개학 연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예정대로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중국이 된 유럽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대유행 진원지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with more reported cases and death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apart from China. 유럽 안에서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렇게 대륙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코로나가 덮친 국가 49개국이나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2,000명 넘는 환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17,000명 넘게 감염됐고 목숨을 잃은 사람만 1,2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게 스페인인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학교와 공공시설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자 G7, 주요 7개 국가 정상들은 16일 화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상황부터 정종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탈리아 관광 명소 개선문 앞입니다.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일부 도심 상점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약국 앞엔 사람 간 거리를 최소 1m 유지해달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7,6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2,5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숨진 사람도 250명 늘어 1,266명이 됐습니다. 특히 하루에 200명 넘게 숨진 건 이탈리아에서도 처음입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7.17%로 치솟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추정치 3.4%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제 금융의 중심지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의 피해가 큽니다. 현지 언론은 병상과 의료 물품이 부족해 의료진들이 치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의료진 9명과 함께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의료 물품을 보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런 이탈리아에서 빠져나오려다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분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셨다가 발이 묶였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겁니까? 네, 저는 이탈리아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귀국을 결정하고 3월 초에 비행기를 바로 샀었는데요. 계속 항공편이 몇 차례나 취소되고 변동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제 13일 현지 시간 오후 6시쯤에 갑자기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됐고 피렌체 공항에서는 이제 모든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몇 번이나 취소되다가 기다렸는데도 아예 못 오게 됐으니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혹시 그렇게 발이 묶인 분들이 몇이나 되시나요? 제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아는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 이제 귀국을 하려다가 발이 묶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 부모님, 어머니도 함께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 어머니가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2월쯤에 오셨다가 같이 지금 발이 묶인 상태인데요. 사실 저도 저지만은 엄마는 나이도 있으시고 코로나에 걸려도 여기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혹시 그 대사관과는 연락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맨날 항상 이제 발표를 받는 것이 좀 오후 늦게였어가지고 업무 시간 이에 걸 수 있는 비상 전화로 밀라노 영사관이랑 로마 대사관에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좀 정부가 내리는 통보식의 결정을 빠르게 전달받지 못하셔가지고 안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셨어요. 예, 혹시 그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인데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있고요. 현재 어머니나 저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예, 지금 보내주신 그 사진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을 하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가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려져 있어서 생필품이나 뭐 마스크 같은 거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보신 거랑 같이 길거리에는 사람의 통행이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트에 들어갈 때 정해진 인원만 출입할 수 있게 되어서 줄을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선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저희가 마트에서도 사실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이제 되는 대로 사놓으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요. 마스크는 거의 한 달도 더 전부터 솔드아웃 표시가 다 약국에 있어서요. 전혀 사지 못했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오신 걸로 지금 사용 중에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사실 이동하는 거는 동양인을 너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아직 있어서 대중교통도 타기 어렵고요. 길거리 다니기도 사실 꺼려지는 게 저희 지금 상황이에요. 아, 예. 이렇게 좀 힘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안에 원하시는 대로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비상에 걸린 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의 국가 같았던 유럽에서 한 달간 국경을 봉쇄한다거나 자국민도 해외여행을 금지시킨다거나 생각도 못했던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미혜 기자입니다. 5,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33명의 사망자가 나온 스페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onsejo de Ministros extraordinario para decretar el estado de alarma en todo nuestro país, en toda España, durante los próximos 15 días. 스페인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다음 주에 스페인의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불가리아도 한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등 고강도 봉쇄 정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4일부터 한 달간 국경을 막는다고 발표했고 슬로바키아는 아예 국가 봉쇄령을 발동했는데 외국인의 입국뿐 아니라 자국민의 해외 여행도 금지됩니다. 체코와 폴란드 역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관광 명소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은 무기한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휴교령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3,6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프랑스는 무기한 휴교령을, 독일은 연방 16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 학교와 유치원 등이 문을 닫습니다. 독일의 확진자 수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은 오는 5월 예정된 잉글랜드 지방선거를 1년간 연기하고 모든 프로축구 경기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G7 정상들은 오는 16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 5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시작이 되는데요. 정책팀 박유미 기자와 함께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유럽 어느 나라에서 들어올 때 해당이 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이렇게 5개 나라가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입니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출발을 했다면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최근 14일 내에 두바이 등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들어오더라도 관리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도 보면 들어올 때는 잠복기가 있으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그대로 통과를 했는데 들어온 뒤에, 며칠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올 때는 건강 상태 질문서에 답하고 별도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때 본인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전수조사했을 때 신고서에 적은 번호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14일 동안 기침을 하는지 열은 없는지 등 본인의 상태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뿐 아니라 들어온 뒤에 며칠 동안 또 관리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앱을 깔고서 입력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매일 아침에 입력을 하라고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네. 2번 이상 입력을 안 하면 전화를 합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섭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자들을 보면 대체로 입력을 잘 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본인 건강이니까 또 걱정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중국이나 일본,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경우는 이 자가진단 앱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자가진단 앱을 쓴 사람의 86%가 응답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 경우도 대부분 통신 장애가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감염이 걱정되는 상황인 만큼 비교적 협조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1,000명이 넘게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고했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그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나갈 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죠? 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130개국이 넘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나 아니면 증상이 있는지 등의 건강 상태 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좀 해봤더니 3곳을 더 추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기업들이 건강 상태 확인서를 내고 입국 허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어제 베트남 정부가 국가공인 건강 확인서 발급 등을 전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0여 명에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증시가 크게 폭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 보시죠. 많이 보던 모습일 텐데요. 미국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대국민 연설을 한 지 이틀 만에 국가 비상사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틀 전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2,000명을 돌파한 감염자는 계속 확산 추세고 시장과 시민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재선 가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자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예, 이번 조치로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될 테니 주 정부는 숨통이 좀 트이겠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의 싸움을 위해 500억 달러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 60조 원 규모입니다. 1988년 제정된 스태포드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재난이 아닌 질병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20년 전인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뇌염을 유행시킨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뒤늦기는 했지만 대규모 검사 체제를 갖추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여러 지역에서 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8주가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초까지 50만 명을 추가로 검사하고 한 달 안에 500만 명이 검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식의 하나로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우리나라의 선별 진료소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뉴욕주 뉴로셀 등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이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따로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전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찾은 트럼프 미 대통령. 이른바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효과적이지 않다며 썩 내키지 않아 합니다. Well, we're working closely with them. They're also in a much different position. They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 infected. We don't.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선 입장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We've been in discussions with pharmacies and retailers to make drive-through tests available in the critical locations. 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TF 전문가는 도표까지 준비해 검사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문진을 거쳐 증상 있는 경우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로 안내됩니다. 검사 후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 want you to know in South Korea, they did have large number of tests available over the last several weeks. 문진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엔 구글 전문가 1,700명이 투입됐습니다. 월마트 측은 하루 전에야 백악관에서 진료소 협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서둘러 한국식 선별 진료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장소는 일요일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임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을 찍고 선물까지 건넨 브라질 관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검사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치 행사 자리에서도 노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검사는 버텨왔는데 오늘은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Well, I didn't say I wasn't going to be tested. Are you going to be? Most likely, yeah. Most When do likely. you think Not for that'll that reason, happen? but because I think I will do it anyway. Will you let us know Fairly the soon. We're results? working on that. We're working out a schedul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코로나 검사가 지연돼 확산 방지에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오히려 대응을 빨리 잘했다며 자신이 책임질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 1987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던 미국 증시가 어제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한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낙폭이 워낙 컸던 탓에 기술적인 반등도 더해진 걸로 보이는데요.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투자 심리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가 변수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오브제를 시작한 뒤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어서 주중에 못 산 마스크 사려고 아침부터 줄 선 분들 많았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평소보다 많게 800만 개를 풀었는데 역시 빈손으로 돌아간 분들 적지 않죠. 내일도 158만 개가 풀리는데요. 일요일인 만큼 인터넷에서 먼저 문 여는 약국부터 찾고 가야 헛걸음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이지만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차피 나가서 줄 설 시간이 근무 시간에 안 되니까 그냥 토요일 날 처음부터 사려고 오늘 마음 먹고 온 거거든요. 대리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약국마다 약 400장의 마스크가 입고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오브제에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테고 오브제 제외한 날로 약국이 전부 다 가동되는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우체국은 문을 닫지만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오늘부터는 약국과 농협 한 곳에서라도 마스크를 샀다면 중복 구매가 안 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약국 2만 3천여 곳 중 3분의 1인 약 7천 곳이 문을 엽니다. 인터넷에서 휴일 지킴이 약국을 검색하면 문을 여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필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KF80 마스크를 더 많이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사에서 80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부터 당장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JTBC 정재우입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사는 마스크에는 KF94, KF80 이런 인증 마크가 붙어 있을 텐데요.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 인터넷으로 해외 주문하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KN95, N95 같은 인증 마크 달린 마스크가 많을 겁니다. 이런 마스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박민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용 마스크 인증 기준은 단 하나, KF뿐입니다.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알파벳 뒤에 붙는 세 종류 숫자는 미세입자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식약처가 직접 품질을 검증해서 주는 등급입니다. 이런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외 생산 마스크 가운데 대표적인 게 KN95 그리고 N95입니다. 둘 다 산업용 마스크인데 KN95는 중국 식품의약국,
N95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스크 성능에 대해 식약처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증 기준만 놓고 보면 KF와 비슷하지만 국내 검증을 받지 않은 이상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인증만 받은 마스크를 KF 마스크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는 건 불법이란 게 식약처 입장입니다. 정식 수입을 거쳤더라도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았다면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사실이 아닌 허위 광고라고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인터넷 직구의 경우 해외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상품일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정확한 생산과 유통 과정을 알지 못해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 자칫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남보다 가진 게 적은 분들이 이제껏 도움만 받아왔다며 이웃들에게 가진 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을 구석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파출소 앞에 노란 봉투를 두고 갑니다. 경찰이 나와 주변을 둘러보지만 남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파출소 앞에 놓고 간 이 노란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마스크 11장과 사탕, 꾹꾹 눌러 쓴 듯한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에서 자신을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소개했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감동의 물결쳤습니다. 최고의 화이트데이 선물이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할머니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써달라며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밉니다. 눈물을 걸치면서 나는 국가의 도움만 계속 받아왔는데. 하루 뒤엔 60대 남성이 1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전했습니다. 한갑 생일을 맞으셨던가 봐요. 생일 용돈으로 봉투 이어가지고. 두 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직원들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생계급여를 내놓은 손길은 또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인 80대 노부부가 주민센터를 찾아 100만 원을 기부했고 서울 관악구에서도 같은 처지의 노인 한 명이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감사와 희망의 글도 남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기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야기인데요.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한국어가 서툴러 방역 정보도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도시 밖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들의 걱정도 큽니다. 네, 걱정 많이 걱정해요. 어떤 게 걱정돼요? 못해요.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방역 정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선별 진료소가 있는지 감염 검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 잘 몰라요. 마스크를 사는 것도 어려워 세탁해 다시 씁니다. 네, 빨았어요. 한 번 빨았어요. 한 번 떴어요. 게다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된 가건물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감염 확산에 취약한 환경인 겁니다. 2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 즉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위험에 더 노출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로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정보를 몰라 피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고 미등록 노동자가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를 찾아가기를 매우 꺼리고 있어요.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환자와 그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첫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어제 경북에서 숨진 70대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숨을 거둔 환자의 간병인이었습니다. 환자가 감염된 걸 모른 채 돌보다가 감염이 된 건데요.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선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신병동 환자 55살 신모 씨는 지난달 15일 폐렴 증세가 나타나 2층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폐쇄병동에서 나왔기에 간병인이 필요했고 병원은 77살 임모 씨를 불렀습니다. 청도엔 간병인이 많지 않았고 임 씨는 경산에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임 씨는 당뇨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매를 3년 전서부터 급할 때 부르더라고요. 몸도 많이 안 좋았거든. 다리도 아프고 질질 끌고 당뇨도 있고. 시급은 4,200원 정도였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환자가 감염됐다는 걸 전혀 모른 채 엿새간 돌봤습니다. 알고 나야 정리를 시켰지. 그 사람 죽고 나야 가고 나야 갈 동안까지 있었지.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 씨는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다 숨졌습니다. 15년 만에 외출이라 좋아했지만 결국 마지막 나들이가 됐습니다. 신 씨는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됐습니다. 같은 날 임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여일간 치료를 받다 어제 세상을 떴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환자 신 씨의 가족은 어제 간병인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 그래가 뭐 완쾌하자고 했는데 또 그래 돌아가셨다 하니까 나는 막 지금 막 떨리기도 떨리고. JTBC 강신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저녁 6시 4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